이번 주 장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큰 흐름으로 보는 것이 빅스 지수하고 국채. 왜냐면 사람들이 공포감이 생기고 시장이 안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국에서의 안전자산은 10년치를 지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30년치를 봐요. 단기적인 부분은 뭘 볼까요? 2년치를 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전자산에 대한 척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뭘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왜냐하면은 제일 안전적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빅스 지수하고 10년 만기 국채 상승률에 대한 퍼센트를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공포지수하고 이 10년 만기 국채 상승률은요 같은 흐름대로 가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아요. 공포지수하고 국가채권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것도 이번 주예요. 퍼센트로 봤었을 때 FOMC 회의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중간에 제닛 옐런의 발언도 있었죠.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누가 뭐를 한다라는 얘기 한마디에 좌지우지가 되고 이거를 해석하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혼란에 대한 장세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 CPI 발표됐죠? 그랬더니 지금 빅스지수 어떻게 됐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17.89%였어요. 빅스지수 상승률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10년 만기 국채 상승률도 더 떨어졌어요. 그래프도 정상을 찾아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 뭐 매도 때리려면 빨리 때려. 그래야지 내가 뭔가를 대비를 하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의 80%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지금 이 CPI 발표를 통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자, 원달러도 같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제닛 옐런이 뭐 금리 올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우린 여러분들께 뒤통수를 때릴 수는 없다. 안 때릴 거다. 이거는 미국한테 좋은 거다. 이거는 지금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추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번 FOMC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CPI에 대한 발표가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제닛 옐런이 이런 발언을 했고 어쨌든 돌려 얘기를 한 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저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되게 혼조세가 왔다라는 것이 원달러에서도 그래프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반 CPI보다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요 CPI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화를 측정한 부분. 그래서 CPI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가격을 변동하고 측정하는 부분이다. 구매 추세 및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측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께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발표가 난 게 0.7% 나왔어요.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높게 나온 거예요. 야,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0.7% 상승을 했고 그리고 CPI가 4.7%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가 나왔어. 야, 이거는 1988년 이래 없었던 상승률이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테이퍼링이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FOMC 때 그게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왜 시장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고점 돌파를 했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막 떨어져야 되는데 되려 금리 인상이 올라갔을 때 타격을 받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올라갔어요. 아니 막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합 정도로 끝났어요. 뉴스에서 CPI 중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네? 그럼 오늘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왜 오늘 시장은 이랬느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뭐 3% TV라던가 뭐 리포트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특히 오늘 리포트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거를 왜 그런지 저랑 같이 보자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의 그런 한 해 흐름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요, 그날에 있었던 핵심 키워드만 제가 뽑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날 어땠어요? 그거 4일날 금요일 거죠.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예상보다는 더 적게 받았으니까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날 보니까 화요일날에는 제닛 옐런이 회사채를 이제 매도를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고 있었던 회사채를 매도를 할 거고, 이게 요거는 이제 연준 회장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죠. 회복이 되는 그 부분이 보였을 때 테이퍼링을 언급할 거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거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는 미국한테 좋은 거다.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리포트를 보니까 중국 겨냥한 TF 기동 타격대 신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왕따 시키기.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들 4가지가 나왔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발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던 거고요. 중국 견제법이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을 대기라고 했는데 하원도 통과를 했대요. 거의 통과를 했고 지금 바이든의 사인 하나만 받으면 되는 입장이다. 아시아의 CPI가 상승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을 보니까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0.7% 컨센서스 대비해서 0.4% 상회를 한 거예요. 높게 나온 거죠. 그리고 CPI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4.7%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5%가 올라간 거고, 이게 80년대 이후의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 실제 CPI가 상승된 주된 요인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뭐 몇 퍼센트 이런 게 있어요. 뭐는 몇 퍼센트 올랐고 뭐는 몇 퍼센트 올랐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에너지 항목을 포함해서 상품, 운송 서비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저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는 중고차 얘기도 나옵니다. 중고차랑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지금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건 3%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렌트카 시장에서는 1년짜리 나온 것들을 지금 막 사기 바쁘대요. 자동차도 여기에 포함을 합니다. 왜냐면 자동차는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중고차 시장까지도 영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쇼티지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해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거 CPI 올라간 거 이거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딱딱딱딱 나열해 보니까 이런 코로나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지금 현재 경기가 엄청나게 정상화가 돼가지고 얘 때문에 올라간 것은 아니다 라는 설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뭐 미장 같은 경우에는 영향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합을 이뤄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고 앞으로에 있을 FOMC를 우리가 지금 더 봐야 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하나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요 체크사항을 보겠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에 명확한 얘기는 하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4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다소 오르더라도 요거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다. 이 4조 달러를 한 번에 푸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풀어나가는 건데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닛 앨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좋은 거고 좀 건강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좀 해석을 하자면은 저는 이번에 테이퍼링 안 할 겁니다. 연준이 막 이러다가 FOMC 회의록을 딱 보니까 테이퍼링 언급이 있었네? 너네들 우리 뒤통수 치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충분히 시장에 경고를 하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시각도 많아요. 많은 학자분들께서는 연준 같은 경우도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충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을 싫어해가지고 뒤통수는 안 칠 것이다. 미국은 좋아요. 진짜 옐런 누나 말처럼 미국은 좋은데 우리나라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 혼조세다. 뭐 때문에? 이런 밈 주식들 있잖아요. 미국 주식은 꾸준히 들고 가는 성향인데 왜 이런 식으로 밈 주식이 나오지? 그만큼 시장이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혼란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저는 이걸 딱 보고 그냥 올라갔네? 뭐 그냥 나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밈 주식의 성향을 한번 나는 보고 싶다 이거죠. 어떤 애들이 올랐어요? 햄버거, 전자상거래, 뭐 헬스, 소비재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미국 애들도 진짜 얼토당토한 그거 가지고 단타 치는 것보다는 밈이라는 게 약간 게임스탑 사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공매도 하는 애들 때려잡자 약간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시장 환경과 들이맞는 애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백신 접종률이 늘어날수록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시장에서 나오는 말은 트래블 버블이라는 얘기를 쓰지만 저는 예전에 트래블 붐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런 소비 심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억눌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줄을 들어가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요것과 관련된 섹터들도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미 상원에서 280조 원 규모의 중국 견제법이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었어요. 그럼 이 내용들을 보자고요. 아, 그래 됐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수혜를 볼까? 이게 뭐냐면 향후 5년간 1,9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10조 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술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 기술 개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가 540억 달러가 들어가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반도체가 20억 달러가 들어가요.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하원 처리 마치고 지금 대기 중이고, 바이든 최종 서명만 받으면은 정식 발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뭐 정식 발효한 급이죠. 지금은 전략가 요 부분은 인플레이션은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땐 비교적 잘 억제가 될 것이다. 왜냐면은 올라갔던 부분이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적 완화가 철회가 되고 지금 회복할 방법이 있다면 여전히 그거는 믿고 싶다. 이렇게 좀 안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주식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이런 우려들이 투자자들에게 있고, 그래서 좀 이자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금리는 뭐 2.5에서 3%가 될 것이고, 구조적으로 낮은 이자 환경에 있을 것이다. 올라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6월 11일 날 이제 밈주식이 급락을 했어요. 밈주식이 급락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정상적인 불안전한 요소들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밈주식들이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한 부분이 뭐 헬스클로바 15% 내려가고,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27% 올라가. 야, 거의 하한가 때렸네.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뭘 봐야 되냐면요, 12일 G7 정상회의, 그리고 15에서 16일 날 FOMC 정기회의, 그리고 18일 날 이란 대통령 선거, 7월 1일 모바일 월드 콩크레스, 요게 이제 주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15일하고 16일 날 FOMC 정기회의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번 CPI가 상승된 부분이 요 부분이다. 운송 서비스,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올라왔던 CPI는 앞으로는 없을 거다. 이번에 찍힌 게 정점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이게 안정화가 될 것이야. 왜냐면은 그래프를 보더라도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4, 5, 6 요 부분이 엄청나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상승 부분이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 레이더망에 잡힌 게 요거예요. 9월 추가 실업수당이 조기 종료 선언을 할 거래요. 왜 실업수당을 안 주려고 하면은요, 지금 저소득층 구간에서는 뭐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좀 받으면서 좀 편하게 있을란다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취업률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9월부터 추가 실업수당을 조기 선언을 할 것이고, 그리고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은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반기부터 질적 회복이 동시에 회복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많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고용 서비스 올라가고 소비의 회복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나중에 가서는 후행적으로 주택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이 물가상승률을, 서비스 가격이라던가 부동산 부분들이 물가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어서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질이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고 질이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라가는 질이 좋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자체에서는 좋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꼭 나쁘게 바라볼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학자,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자체는 좋아요.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신흥국가들이나,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 연준이 돈을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그럼 원달러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게 되면은 신흥국가에 투자하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신흥국을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미국 자체는 좋지만 신흥국에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거든요.